뒤에 보면은 원소의 분류의 2번 그래서 같은 족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할로젠, 비활성 배우거든요. 1족 원소와 2족 원소, 그 다음에 17족 원소와 18족 원소를 배우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거 배울 거야. 1족 중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3번, 19번 요 세 녀석을 갖다가 요 밑에까지 해서 이것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 2족은 알칼리 토금속. 17족은 할로젠. 18족은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이 중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 18족이야. 18족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지. 그래서 비활성,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뜻으로 비활성 기체라고 써주는 거야. 18족은 당연히 비활성 기체지. 그리고 상태가 다 뭐야? 기체 상태입니다. 전부 기체 상태라서 비활성 기체라고 써주는 건데 17쪽에 해당하는 건 여기 이게 1주기니까 2주기 붙어 있는데 얘가 플로린이야.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4주기가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습니다. FCl, BrI 9번, 17번 그 다음에 얘는 번호를 몰라요. 이렇게 번호를 몰라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할로젠이라고 하는데 얘는 할로젠 기체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할로젠 뭐 금속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할로젠이라고 말하는 이거 뭐냐면 상태가 얘는 솔리드 아니다 기체 얘도 기체 상태인데 얘는 리퀴드 액체 상태고요.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솔리드 고체 상태입니다. 상태가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할로젠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할로젠 기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1족하고 17족은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반응성이 큰지 다시 보여줄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반응성이 이제 보여야 돼. 반응성이 보여야 돼. 자, 잘 봐봐. 리튬하고 나트륨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옥텟 규칙 만족했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옥텟 규칙 만족해요? 전자 하나만 버리면 되죠. 꿈에 자기 안정성에 가장 가까워져 있는 상태야. 하나만 버리면 돼. 근데 베릴륨하고 마그네슘 어때요? 아, 2개나 버려야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리튬하고 베릴륨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크냐라고 하면 리튬이 그래서 반응성이 더 큰 거야. 꿈에 가까울수록 반응성이 크다. 옥텟 규칙에 가까울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일단 기억합시다. 여기도 봐봐. 플로린하고 염소는 하나만 더 얻으면 되죠. 근데 산소 어때요? 아, 2개나 얻어야 돼요.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반응성이 좀 더 큰 녀석들 1족과 17족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다?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꿈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알칼리 금속들은 즉 1족 원소 중에 알칼리 금속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져. 반응성이 더 커지고 이 할로젠 원소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집니다. 다르죠? 서로 반대야.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겠다. 봐봐. 얘네는 금속이죠. 금속은 반응한다는 게 뭐 한다는 거지? 전자를 버리겠다는 거죠. 전자를 너 중에 누가 더 잘 버리냐. 그림에 나와 있어요. 수소는 어떤 전자를 버려야 되냐면 요 전자를 버려야 되고요. 얘는 요 전자를 버려야 되고 얘는 요 전자를 버려야 돼. 버리기 가장 좋은 건 누굴까요? 이거야. 얘입니다. 왜냐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이래요? 거리가 어때요? 원자 핵과의 거리가
엄청 멀어요. 원자핵은 플러스고 쟤는 마이너스니까 내가 쟤를 잡아당기잖아. 근데 저 멀리 있단 말이야. 잡아당기는 힘이 잘 못 미쳐. 근데 나가겠대. 어떡하? 흉 가는 거지. 얘는 어때요? 겁나 가까워. 어쩐다고? 너 어쩐다고? 나갈래요. 뭔 소리야?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나가기 힘들어. 나가기 힘드니까 얘보단 얘가 더 잘 나가죠. 얘가 제일 잘 나가. 그죠? 그래서 얘가 가장 반응성이 큰 거야. 남다랍답답 오케이? 어딨죠?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표현해.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다. 맞나요? 맞는 말이야. 알칼리 금속은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 맞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자, 17쪽은 반대라 그랬죠. 왜 반대인지 또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F하고 Cl만 비교해볼게요. F하고 Cl. 플로린은 어디로 전자를 땡기는 거야? 두 번째 껍질로 전자를 땡겨오는 거고요. 이 Cl은 어때요? 세 번째 껍질로 전자를 땡겨오는 거야. 땡겨! 쩔로 땡겨. 그래 거기 땡기는 거랑 두 번째 껍질로 확 땡기는 거랑 어떤 게 더 땡기기 쉬울까? 두 번째 껍질이 세 번째 껍질보다는 전자를 땡기는 힘이 강할 거 아니야? 확 땡겨서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전자를 끌어가는 힘이 크고요. 얘는 끌어가는 겁니다. 땡겨가는 힘이 더 세니까 반응성이 더 크다. 전자가 결합되는 힘이 더 크다. 전자가 더 잘 결합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이 얘는 오히려 적을수록 더 반응성이 큰 겁니다. 전자를 얻어가는 게 반응입니다.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17쪽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FCl, Br, I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큰 건 F가 되겠죠. F. 그래서 플루오린의 별명이 있는데 대마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플루오린 대마왕. 가장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대마왕이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도 바로 보여줄게요. 봐봐. 얘네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전자를 버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계에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F2, Cl2, Br2, I2 형태로 존재합니다. 쟤네들은 어떻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원자 분자라고 표현해요. 두 개의 원자가 달라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룬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할로젠은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해요. 얘는 전자를 버린 상태로 존재하니까 분자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금속은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예. 근데 여기는 비활성 기체 있죠. 여기 누구야?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네온, 아르곤 10번, 18번 같은 것들은 비활성 기체잖아요.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죠. 혼자서도 잘 사는 분자예요. 쟤네들을 비교해서 뭐라고 한다? 이거를 1원자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자, 18쪽은 혼자서도 잘 살아요. 그죠? 1원자 분자. 17쪽은 혼자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뭐라고 한다? 2원자 분자. 두 개씩 붙어서 살아간다. 2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쓸 때도 O라고 안 쓰잖아. O2라고 쓰잖아. 수소를 쓸 때도 H라고 안 쓰잖아. H2라고 쓰지. 이 불안한 놈들은 다 두 개씩 결합한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딩 때 썼던 문제, 여기 있네요. 중딩 때 썼던 문제집의 이름. 항상 O2였죠. O2가 써있는 이유가, 자, 그래야 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개씩 결합된, 즉,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원소의 분류로 바로 갈게요. 다음 장에. 자,
원소들을 크게 둘로 분류를 하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봤던 거죠. 금속은 이 노란색이 다 금속이었고요. 비금속은 초록색이 비금속이었죠. 가운데 껴있는 건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준금속도 금속이잖아. 금속에 준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금속 크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어지고요. 예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할 수 없는 것들도 아까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4개 정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금속의 특징을 이제 상상해볼게. 금속은 아까 뭘 버리기 쉬운 것들이다? 전자를 버리는 것들이죠.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금속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금속이 나타내는 모든 성질은 하나, 둘, 세 개라고 써있죠. 3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모든 3가지 성질은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금속이 버린 그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쌤 팔찌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왜죠? 금속이라서. 왜죠? 금속은 전자를 버려서 이 표면에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자, 빛이 옵니다. 빛이 오다가 이 전자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인데 빛이 전자를 만나면 전자는 빛을 튕겨냅니다. 그때 반짝반짝. 다른 말로 광택이 있다라고 표현되거든요. 금속이 광택을 가진 이유가 뭐다? 돌아다니는 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기 쉽다. 그리고 광택도 있어요. 없네, 여기 없네. 자, 그리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금속이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도 이 돌아다니는 전자가 전기를 날라줍니다. 기억납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잖아.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것도 전자인데 전자는 전기만 잘 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열도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를 모두 잘 전달하는 건 바로 전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금속은 그 전자가 금속과 금속을 잡아 끄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거의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기 또 해줄 거예요. 하지만 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가 누구다? 아까 수만 유일하게 액체였었죠. 그럼 비금속의 특징은 바로 전자가 없기 때문에 금속의 특징을 가지지 못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고요.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상태 좀 약하니까 하지만 열과 전기도 잘 통하지 않아요. 전자가 없으니까 라고 해주면 됩니다. 중금속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 성질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이온, 음이온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잠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봐봐. 썼나? 자, 수소, 리튬,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하죠. 전자 버리라 그래. 버렸어. 이온이 됐죠. 전자를 버려서 이제 안정화됐죠. 안정화된 형태가 뭐다? 전자 하나가 없어지면요. 플러스는 하나 있는데 전자가 없죠. 그럼 중성이 아니죠. 더 이상 중성이 아니죠. 플러스 1의 전기를 띠죠. 그래서 얘가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를 버려서 이온 되었을 때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를 버려야 안정화되죠. 안정화되고 나서의 모습이 뭐야? 플러스는 3개인데 전자는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도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됩니다. 그래서 1쪽의 녀석들은 전부 다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지겠네요. 2쪽은 전자 몇 개 버리고 싶어요? 2개 버리니까 그래서 2 플러스인 거야. 마그네슘 2 플러스, 베릴륨 2 플러스입니다. 옛날에 이온 배울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때 이온 배울 때 그냥 마냥 외웠어. 마그네슘 2 플러스야 라고 외웠는데 이제는 왜 2 플러스인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중2 수업했거든요. 이거 알려줬어. 애들이 너무 좋아해. 왜? 안 외워도 돼. 주기율표만 알면 그냥 다 여기 써져 있어. 그죠? 대박. 알루미늄 그래 3 플러스예요. 전자 3개 버려. 옛날에 외웠어. 알루미늄은 좀 많네. 그죠? 3 플러스라는 게 따로 외웠던 기억. 그죠? 플로리는 전자 몇 개 얻어? 하나. 산소황은요? 2개. 2개 얻어서 이렇게 이온화된다. 오케이? 얘는 이온화되지 않죠. 이런 규칙만 알아도 우리 이온들을 굉장히 많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들은 대부분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 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써져 있는 거고요.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아까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얘기구나. 자, 시험 문제입니다. 비금속은, 잘 들어, 모두 전자를 얻고 음이온 되고 싶어 한다. 아니야, 18쪽도 비금속이야. 18쪽 얘네도 비금속이라고 비금속이잖아. 비금속은 모두 전자를 얻고 싶어 하나요? 아, 얘네들은 전자 얻고 싶어 하지 않아. 예외적인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는데 항상이라는 말,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동족 원소는 어느 정도 쌤이 정리를 해줬어요. 알칼리 금속은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1쪽,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 금속이니까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그래서 금속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수소를 제외하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뒷담화에 나와. 1쪽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아니죠. 예외적으로 수소도 1쪽이지만 걔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이런 것들에 낚시질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왜 알칼리 금속이냐면 얘네들을 물에다 던져. 물. 반응성이 엄청 크니까 막 엄청나게 확 반응을 막 합니다. 반응을 막 하면 물을 약간 분해시켜서 물이 H2O잖아. 얘네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을 막 분해시켜서 HHO로 막 분해를 막 시켜요. 이렇게 물 두 분자를 분해시켜. 그러면은 여기서 H끼리 결합돼서 수소기체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들 물속에 던지면 수소기체가 확 나와요. 불 붙이면 쿵 터지고 막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1대1로 만나서 뭘 만들기도 한다? OH-라는 이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OH-가 뭘 결정하는 이온들이야? 염기성. 그래서 물을 염기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막 땅땅땅 떨어뜨리면은 붉게 변하고 하는 실험이 고1 때 있었었어 했습니다. 정답입니까? 중요한 건 왜 OH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을 염기성으로 만든다. 그 염기성, 수용액을 염기성 수용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성. 염기성 수용액을 알칼리성이라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를 물속에 집어던지면 물을 무슨 성으로 만든다?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걸 알칼리성을 만드는 금속,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칼리라는 말 뜻이 그런 뜻이 알칼리. 이족도 이름이 알칼리 토금속이다. 얘네도 물속에 던지면 물하고 어느 정도 반응을 해요. 그리고 물을 OH를 막 만들어서 얘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얘네도 알칼리 금속이야. 근데 토자가 왜 붙었냐? 흙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흙 속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우리 흙을 파보면 흙 속에 많이 존재하는 원소들이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들 중에서 흙 속에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토자가 흙토자가 되겠죠. 얘네들은 흙 속에 많이 없어요. 왜 없냐면 반응성이 너무 커서 막 반응해버렸을 거 아니야? 흙 속에 많이 없고 오히려 이족이 흙 속에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 2개 버리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 버리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로젠 17쪽이었죠.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된다라고 적혀있고요. 18쪽은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냥 모두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이름 붙어있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17쪽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뽑아줄게요.